은퇴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퇴직금 3억 원을 받은 사람도 밤잠을 설치는 걸까요? 왜 평생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준비한 사람들조차 불안해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노후에 대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은퇴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가 찾아오면 행복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만 그만두면 살 것 같아. 정년 퇴직만 하면 내 인생이 시작될 거야. 그렇게 수십 년을 버팁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하기 싫은 일도 참고 견디면서 말입니다. 마치 긴 터널 끝에 밝은 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 출구에 도착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생각보다 넓고 텅 빈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늦잠도 잘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합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전 같으면 회사로 향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휴대전화도 조용합니다. 회의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속 내 자리를 함께 떠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공허함도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원인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없으면 불편합니다.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매일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존재의 의미를 잃을 때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멈춥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사라질 때 먼저 멈추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기다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꼭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내가 점점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바로 그 감정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루가 너무 길어서 힘들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돈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역할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으로 다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 시장에 대해 치명적인 착각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노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경력이 있는데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한 분야에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일할 수 있겠지.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추억을 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차가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직책이었는지보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장이었다는 사실보다 오늘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마치 운전면허를 가진 것과 실제 운전을 잘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면허는 과거에 취득한 자격입니다. 하지만 운전 실력은 현재의 능력입니다. 재취업 시장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력과 능력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경력은 과거의 증명서입니다. 능력은 현재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과거보다 현재의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험은 충분한데 기회가 적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나이를 원망합니다.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왜 나를 안 뽑을까? 가 아니라 지금 시장은 무엇을 원할까? 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생 이막의 방향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미 예전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성공 공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가 빠를수록 새로운 기회는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은퇴 후 더 잘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같은 나이에 비슷한 조건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매일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결정권자였어. 시간은 멈춰 있는데 마음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의 직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가 보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답은 방향입니다. 사람은 돈보다 자신이 향하는 방향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인생은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면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 서 있으면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점점 작아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한마디가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이가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나이를 핑계로 기회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보다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뉴스만 보면 걱정부터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됐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변화하는 곳으로 돈이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돈과 일자리가 향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고령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언제나 수요가 늘어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은 곧 앞으로 돌봄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건강관리 수요도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상담과 복지 서비스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늙어갈수록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변화를 먼저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변화가 끝난 뒤에 움직이는 사람인가의 차이입니다.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서핑보드를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머리 위까지 덮친 뒤에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 자격증과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증명 가능한 기술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 자격증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야?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이제 와서 공부해서 뭐 하겠어?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경험보다 검증 가능한 능력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자격증은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도전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돌봄, 시설관리, 안전관리, 상담, 건강관리처럼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년에 시작하지. 아직은 괜찮아. 그렇다면 결국 인생 후반전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인생 후반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작은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반면 기다리는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아직 괜찮아. 조금 더 쉬고 나서 하지. 내년에 시작해도 늦지 않아. 태풍이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치는 사람과 비가 쏟아진 후 양동이를 찾는 사람 중 누가 더 편안할까요? 노후도 똑같습니다. 준비는 평온할 때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30분이 다릅니다. 30분 걷고, 30분 읽고, 30분 배우고, 30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 삶의 체력을 만듭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습관을 끝까지 이어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자산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돈은 삶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믿음은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90세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60세에 은퇴했다면 앞으로도 3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30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인생이 펼쳐질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시간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쩌면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더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마음이 남아있는가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장면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